베트남 축구를 동남아 정상으로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 현지에서 열풍이 상당한데요. 동남아 최고 축구대회 스즈키컵에서 베트남 우승이 확정되자 경기장 안팎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베트남 축구의 새 역사를 쓴 박항서 감독. 국민 영웅으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덕분에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축구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서로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 감독의 고향 경남 산청군도 곳곳에 축하 현수막을 걸며 베트남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과 동의보 감촌 등 기존 관광지를 엮어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박 감독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그의 사진 등을 활용해 포토존을 만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군 경남 산청군 관광진흥과장. 이 계기로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베트남 항공사와 여행사에 이렇게 연결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딸기 등 농특산물 판촉전을 열어 1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이국 땅에서 불기 시작한 박항서, 열풍이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축구 영웅 박항서, 59 감독이 1군 신드롬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여러 외신들이 박 감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박항서 매직의 열기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폭스스포츠 아시아는 18일 한국 시간 베트남을 2018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 정상에 올려놓은 박 감독을 스즈키컵 최우수 사령탑으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3-4-1-2 포메이션으로 구성된 스즈키컵 베스트 11과 포지션별 7명의 서브 명단도 발표했는데, 박 감독은 대회를 빛낸 최우수 사령탑으로 이름을 올렸다. 동시에 베트남 소속 선수 5명은 베스트 11에 포함되면서 출전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월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U23 챔피언십부터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이달 스즈키컵까지 쉬지 않고 달렸던 박항서 베트남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첫째 목표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최고 성적 돌파다. 현재 피파 랭킹 100위에 올라있는 베트남의 역대 최고 순위는 84위 1998년 9월다. 현재 16계단이 남은 상태인데, 내년 1월 열리는 AFC 아시안컵과 이어질 A매치 결과에 따라 자국 신기록 작성도 가능하다. 이미 박 감독 부임 이후 피파 랭킹이 121위에서 100위로 가파르게 오른 만큼 베트남 축구계는 현재 자신감에 차 있는 상태다. AFC 아시안컵 최고 성적 역시 갈아치우겠다는 각오다. 베트남은 2007년 8강 진출이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표. 베트남 공화국 시절 1956년과 1960년 4강 진출이었다. 본선 같은 조인 중동 3개국 이란, 이라크, 예멘의 벽만 넘는다면 8강 넘어도 넘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스즈키컵 우승은 지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됐다. 우리는 오는 20일부터 곧장 아시안컵 준비를 시작한다. 우승의 기쁨을 누릴 시간이 없다. 항서 매직으로 베트남을 뒤흔든 박항서 59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스즈키컵 우승은 어제 내린 비였다. 우승 다음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감독의 시선은 벌써부터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본선을 향해 있었다. 박 감독은 16일 베트남 하노이의 베트남 축구협회 VFF 건물에서
한국 취재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 당초 티타임 형식으로 가볍게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취재 요청이 폭주하면서 정식 기자회견으로 형태가 달라졌다. 하루 전 우승 직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박 감독은 옅은 미소와 함께 잠깐 추억에 잠겼다. 경기 중에는 그저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언급한 그는 경기를 마치자 해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진 발언의 초점은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으로 바뀌었다. 나와 이영진 수석 코치는 곧장 아시안컵 본선 준비를 시작한다.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언급한 박 감독은 우승의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하루 전 말레이시아와 치른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1대0으로 이겼다. 앞서 치른 1차전 전적 2-2무를 묶어 종합전적 3대2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이룬 성과라 베트남 전역이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다. 언제나처럼 박 감독은 우승의 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 코치에 대한 칭찬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이영진 코치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함께 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면서 최종 결정의 순간에 늘 이 코치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내가 고민에 빠졌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우리가 한 건 자신감이 부족한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뿐이라 덧붙였다. 박 감독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전술적 변신을 준비 중이다. 아시안게임과 스즈키컵을 치르며 3-4-3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전술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고 느낀다고 언급한 그는 체격적인 경쟁력이 살짝 떨어지는 수비진의 경우 민첩하고 영리한 미드필드진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변화의 핵심은 선수들이 가장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스즈키컵에서 우승하며 동아시안컵 우승팀 한국과 내년 3월 A매치 맞대결을 벌이게 된 것에 대해 박 감독은 전력상 우리가 한 수 아래인 건 분명하지 않나면서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붙어보겠다고 했다.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얼굴은 웃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이영진 수석 코치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나와 감독님의 목표 설정 스타일이 다르다.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준비한다면 감독님은 보수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진행하는 사람이라 언급한 그는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